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 잠 깨려고 한 모금 마셨는데 이상하게 오전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시려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고 싶고 밤에는 자꾸 깹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늙게 만드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 오후에 입에 넣는 간식,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 이 세 가지만 잘못돼도 혈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놀라고 있습니다. 혈관이 놀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아침에 어지럽고, 그 다음엔 오후에 머리가 무겁고, 그 다음엔 저녁에 다리가 붓고, 나중엔 밤에 자꾸 깨요.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외출하기 귀찮아지고,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세 가지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아침 한 가지, 오후 한 가지, 저녁 한 가지. 이것만으로 혈관을 편하게 쉬게 만들 수 있어요. 며칠 안에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계단에서 덜 헉헉거리고 오후에 덜 늘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현장에서 30년 동안 본 분들은 모두 비슷했어요. 먹는 순서와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혈관이 금세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순서만 바로 잡아도 며칠 안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 하나도 안 쓰겠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는 깨우기, 오후에는 보호막, 저녁에는 재생시간.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끝났어요. 아침 얘기부터 할게요. 기상 직후에는 몸속 수분이 엄청 모자랍니다. 밤새 땀으로 빠져나가고 호흡으로 날아가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예요. 이때 벌떡 일어나거나 커피부터 마시면 혈관이 놀라요. 그래서 저는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20번 정도 움직입니다. 종아리가 펌프처럼 혈액을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이 순서만 지켜도 오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피는 그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아침부터 혈관이 놀라지 않습니다. 오후는 보통 3시 전후가 고비죠. 점심 먹은 지 2~3시간 지나고 입도 심심하고 짜증도 슬슬 올라오고 텔레비전만 켜도 간식 광고가 눈에 들어와요. 이때 과자나 빵 같은 거 집으면 저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배는 더 고파지고 저녁 식사 때 과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보호막을 씌웁니다. 호두 딱 3알, 카카오 함량 높은 초콜릿 아주 작은 조각 하나, 그리고 녹차나 홍차 한 잔. 이 조합이면 배는 과하게 안 부르면서도 마음이 가라앉고 저녁 식사 때 속도가 줄어들어요. 집에 있는 걸로 시작해도 됩니다. 호두 없으면 아몬드로, 초콜릿 없으면 따뜻한 차만으로도 반은 돼요. 중요한 건 시간과 양이에요. 오후 3시 전후 손바닥에 살짝 들어오는 만큼만. 저녁은 재생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몸이 정리하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그런데 위장이 계속 일하면 혈관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을 먼저 정합니다.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식사 마치기. 접시 구성은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여기서 핵심은 먹는 순서예요. 채소부터 천천히,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곡물. 그리고 8시 넘으면 물이나 허브차만 마십니다. 배고프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들으신 이 세 줄이 오늘의 전부예요. 아침은 깨우기, 오후는 보호막, 저녁은 재생시간. 특별한 가루나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그릇과 숟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순서만 지켜도 한 달 뒤 검사 수치와 표정이 함께 달라지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순서, 시간, 양. 이 세 단어가 혈관을 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부터 바꿔보고 싶으세요? 며느리랑 같이 사시는 장모님 얘기 하나 할게요. 올해 69세이신데 아침에 흰밥에 단 커피 한 잔, 점심은 국물 많은 백반, 저녁은 늦게 드시고 과일을 넉넉히 드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눕고 싶고 밤에 자주 깨신대요. 저는 식탁을 크게 바꾸지 않고 아주 작은 교정 세 가지만 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 먼저 한 잔. 둘째, 흰밥에 현미를 섞되 처음엔 세 숟가락만. 셋째, 오후 3시에 호두 3알. 넷째, 저녁은 7시 반 이전에 채소 절반부터 드시기.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셨대요. 평생 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눕고 싶은 마음이 줄더래요. 셋째 주에는 계단이 덜 버거워지셨고요. 넷째 주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식탁 습관을 바꾸니까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저녁 루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혈관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과 정제 곡물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흰밥, 달달한 음료, 과자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오트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 3g 이상 채우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아침 흰밥을 귀리죽 반 공기로 바꾸셨어요. 딱 4주 만에 공복 혈당 지표가 안정됐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침 현미와 귀리를 7대3으로 시작해서 주마다 비율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죽으로 해도 되고 밥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불린 곡물로 부드럽게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나트륨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짠 국물과 가공식품에는 숨어있는 나트륨이 정말 많거든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하는데 국내 평균 섭취량은 이 기준을 한참 넘는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부종이 생깁니다. 72세 이정숙님은 국물 덜어내기와 김치 헹궈 먹기를 시작하셨는데 딱 3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침에 양말 자국이 안 남더래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반 공기만 드시고 간장이나 된장은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채로 맛을 보완해 보세요. 저염 표시라고 해도 양을 늘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짠 메뉴는 무엇인가요? 트랜스 지방과 과한 포화 지방도 큰 문제예요. 일부 제과류와 쇼트닝, 과하게 기름에 튀긴 음식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치질 프로파일을 나쁘게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됐거든요. 특히 오래된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은 정말 안 좋아요. 65세 문상철님은 주 3회 드시던 튀김을 구이와 찜으로 바꾸셨어요. 8주 뒤에 치질 검사 수치가 호전됐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기름으로 대체해 보세요. 다만 올리브유도 과하면 열량 과다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튀김용으로 여러 번 가열하지 마세요. 집에서 가장 자주 쓰는 기름은 무엇인가요? 항산화 성분과 질산염이 부족한 식단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금치, 루콜라 같은 잎채소의 질산염은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도와주거든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잎채소 기반 질산염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됐어요. 66세 최미라님은 점심 샐러드에 시금치와 루콜라를 한 줌씩 추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후 두통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맵기 색깔 채소 2줌씩은 드세요. 특히 초록색 잎채소를 우선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도한 농축 제품은 피하시고 자연 그대로의 채소로 드세요. 여러분 식탁에 초록색 채소가 하루 몇 번 올라오나요? 달달한 간식과 밤 늦게 먹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단 간식을 먹으면 저녁 폭식으로 이어지고 밤 혈압이 흔들려요. 혈압이 밤에 안정돼야 하는데 계속 높으면 혈관이 쉴 틈이 없거든요. 카카오 플라바놀은 혈압 경계군에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됐는데 다만 설탕과 지방이 많은 밀크 초콜릿은 해당 안 됩니다. 61세 김은호님은 오후 3시에 호두와 카카오 함량 높은 진한 코코아를 소량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저녁 폭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호두 3알, 카카오 함량 70% 이상, 초콜릿 작은 조각, 녹차 한 잔으로 구성해 보세요. 밀크 초콜릿과 과자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여러분의 오후 간식은 무엇인가요? 움직임의 첫 단추도 놓치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펌프만 해도 아침 혈압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는 동안 혈액이 다리 쪽에 고여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짧은 저강도 순환 자극은 자율신경과 말초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세 윤광수님은 기상 직후 이불 속에서 발목 운동을 2주 했더니 아침 어지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발목을 위아래로 펌프질하듯 20회, 무릎 가볍게 굽혔다 펴기 10회로 시작해 보세요. 통증이 있으면 범위를 줄이고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걸 토대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확장 루틴을 펼쳐보겠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진해진 상태예요. 이때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 같은 거 넣지 마시고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맞추세요.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뜨거우면 식도에 부담이 갑니다. 순서는 이래요. 눈 뜨면 이불 속에서 발목 펌프 20회,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30분 뒤에 현미귀리밥 또는 귀리죽 소량, 베타글루칸은 하루 3g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아침 물과 곡물의 순서를 오늘부터 바꿔보실래요? 오후 보호막 간식도 중요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와 폴리페놀, 카카오의 플라바놀, 녹차의 카테킨이 어우러지면 오후 혈당과 기분이 안정돼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으니까 저녁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 3알, 초콜릿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작은 조각만 드세요. 오후 3시에 이 조합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저녁 폭식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녁 재생시간 루틴도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가 끝나면 밤사이 회복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위장이 비워져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세포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늦은 약속이 있는 날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세요. 저녁 접시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채소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담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걸로, 통곡물은 현미나 귀리밥으로 하시면 됩니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만 마시는 거예요. 오늘은 몇 시에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나트륨 줄이는 장보기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국물류, 김치, 면류가 나트륨 상위 품목이거든요. 국내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도 권고치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가공품 살 때는 영양성분표에서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600mg 넘으면 많은 편이에요. 장보기 메모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염 간장과 된장, 현미와 귀리, 냉동 시금치와 브로콜리, 저나트륨 통조림 콩. 이걸 기본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는 하루 2000mg 미만이에요. 이번 주 장보기 목록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잎채소와 색깔 채소 채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잎채소의 질산염은 산화질소 경로를 도와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주스 형태보다는 그대로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시금치 한 줌, 루콜라 한 줌,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번갈아 가며 몇 끼 2가지 이상 드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무지개 색깔로 채우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 초록과 빨강이 보이시나요? 통곡물로 바꾸는 발효 반찬 조합도 생각해 보세요.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고 담즙산 대사를 통해 치질을 조절해 줍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실 때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반찬을 곁들이면 좋은데 짠맛은 줄여야 해요. 현미와 귀리 밥에 김치는 물에 살짝 헹군 뒤 작은 접시에 담으세요. 된장은 반 숟가락으로 시작하고요. 마늘, 생강, 파 같은 향신채로 맛을 살리면 짠맛을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면서 맛을 살리는 방법, 무엇을 써보시겠어요? 외식 대응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외식하면 나트륨과 기름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2~3배는 짜요. 면,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시고 남기세요.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나 수육을 고르시고요. 회식 날은 점심을 가볍게 드시고 저녁엔 채소 반찬부터 2접시 드시는 거예요. 이번 주 외식에서 하나만 바꿔본다면 무엇일까요? 주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 뇌는 새 습관을 약 2달쯤 지나야 받아들이거든요. 한 번에 다 바꾸려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주별로 한 가지씩만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1주차는 아침 물 먼저 마시기, 2주차는 오후 간식 바꾸기, 3주차는 저녁 시간 앞당기기, 4주차는 장보기 할 때 나트륨 체크하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은 게 뭔지 정리할게요. 잘못된 상식은 배만 안 부르게 먹으면 괜찮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면 만회된다는 거였죠. 올바른 관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습관으로 혈관을 쉬게 하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나트륨,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통곡물과 초록, 잎채소, 좋은 지방으로 채우면 검사 지표가 움직여요. 잎채소의 질산염과 통곡물의 베타글루칸, 적정 나트륨이 합쳐지면 혈압과 지질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단이 점점 더 숨차고 밤 혈압이 튀고 피곤이 쌓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요.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오후 피로가 줄고 밤잠이 깊어지고 계단이 다시 편해져요. 무엇보다 다음 검진표 숫자가 말해줍니다. 장모님 사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69세 장모님은 딱 4가지만 바꾸셨어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현미 3숟가락, 오후 호두 3알, 저녁 7시 반,
이전에 최소 절반부터 드시기. 이 작은 교정만으로도 둘째 주부터 오후 졸림이 줄고 셋째 주에 계단이 덜 버거워지고 넷째 주에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바꾸니까 더 쉬워졌고요. 68세 박영수님은 귀리죽으로 바꿔서 4주 만에 공복 혈당 지표가 안정됐고 72세 이정숙님은 국물 덜어내기로 3주 만에 부종이 줄었어요. 65세 문상철님은 튀김을 구이로 바꿔서 8주 뒤 지질 수치가 호전됐고 66세 최미라님은 잎채소 추가로 오후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61세 김은호님은 호두와 진한 코코아로 저녁 폭식을 끊었고 70세 윤광수님은 발목 운동 2주 후 아침 어지럼이 줄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가루나 비싼 영양제 없이 집에 있는 그릇과 숟가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식탁에 올리는 재료의 순서와 시간, 양만 조절한 거예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 30분 뒤 현미와 귀리 한 숟가락이라도 시작하세요. 그 다음 날은 오후 3시에 호두 3알, 그 다음은 저녁 8시 이후 물만 마시는 거예요. 순서는 이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평생 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오전 컨디션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오후 피로가 줄고 밤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뒤 검진표를 보면 숫자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은 깨우기, 오후는 보호막, 저녁은 재생시간. 이 세 줄만 기억하세요. 순서, 시간, 양. 이 세 단어가 혈관을 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하는 호흡법과 발목 펌프로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5분으로 하루 컨디션을 바꾸는 루틴입니다. 오래 서 있어도 덜 힘들고 계단이 편해지고 오후에 덜 늘어지는 방법이에요. 실제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아침 물부터 시작하실 건지, 오후 간식을 바꿔보실 건지, 저녁 시간을 당기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